한 달 월급이 29조 원, 지폐 한 장이 100조 달러. 웃음만 나오는 이 숫자들이 불과 몇 년 전 한 국가를 통째로 집어삼킨 실제 비극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이 쓰레기처럼 취급되어 도둑조차 돈 뭉치 대신 물건을 노리는 지경에 이른 나라. 이 지옥 같은 풍경은 단 한 명의 잘못된 경제적 신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당시 짐바브웨가 선택했던 돈 찍어서 빚 갚자는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도 들려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프리카의 부국을 10년 만에 공식 폐업시킨 무가베의 미친 경제야. 그 멸망의 전조현상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뼈아픈 경고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통장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아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 100조 원으로 고작 달걀 3개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 돈을 들고 상점에 가는 동안 물가가 올라서 달걀 한 개도 못 사게 된다면요? 이것은 지옥 같은 상상이 아니라 불과 얼마 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벌어진 실제 비극입니다. 교사의 월급이 29조 원에 달했지만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돈이 쓰레기보다 흔해져서 수레에 실어 날라야 했던 이 나라의 몰락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 찍어서 빚 갚자는 생각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경제적 실험이었습니다. 짐바브웨의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는 한때 독립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그는 장기 집권을 위해 경제라는 정밀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달콤한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무가베는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강제로 빼서 흑인 지지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명분은 토지 정의였지만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이 땅을 차지하자 짐바브웨의 경제의 핵심이었던 농업 생산량은 순식간에 30에서 60% 이상 급감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공급망이 통째로 날아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고 수출이 막히자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무가베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돈 찍어서 빚 갚기였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높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가베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줄 월급이 없으면 찍고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하면 또 찍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은 없는 상황.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수학이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수백 회 퍼센트, 숫자로 쓰면 0이 21개나 붙는 해 단위의 폭등이 일어난 건데요. 쉽게 말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 수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물가가 2배씩 뛰어오르는 그야말로 수학으로 만든 지옥이 펼쳐진 거죠. 돈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진 나머지 도둑들조차 길바닥에 널린 돈 뭉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생필품이나 물건만을 노리는 기괴한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짐바브웨 정부는 숫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 차례의 화폐 개혁을 단행하며 지폐에서 무려 25개의 0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잃은 화폐는 아무리 숫자를 지워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입니다. 0이 14개나 붙어있는 이 기괴한 지폐는 전 세계 수집가들의 장난감이 되었지만 당시 짐바브웨 국민들에게는 피눈물의 상징이었습니다. 100조 달러로 살 수 있는 것은 고작 달걀 3알이나 버스표 한 장이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무게를 달아 거래하고 수레에 돈뭉치를 싣고 다니는 풍경은 화폐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단순한 쓰레기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이미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계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빚더미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현금성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십조 원의 돈을 풀겠다는 약속을 남발합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면 된다고 답합니다. 이것이 무가베가 했던 돈 찍어서 빚 갚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당장 눈앞에 불을 끄기 위해 국가의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 행위는 결국 화폐 가치의 폭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짐바브웨와는 다르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경제 시스템의 붕괴는 항상 우리는 다르다는 자만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후의 먹거리는 불투명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유혹은 결국 유동성 공급, 즉 돈풀기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엄청난 양의 돈이 풀려 있고 그 여파로 식탁 물가와 서비스 요금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시중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1,000원이던 사과가 2,000원이 되었다면 사과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내 지갑 속 1,000원의 가치가 절반으로 토막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현금을 저축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강탈당하고 빚을 내서 실물 자산을 산 사람들은 빚의 가치가 줄어드는 혜택을 봅니다. 이런 불공정한 게임이 반복되면 사회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하고 성실함의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짐바브웨가 겪었던 사회적 혼란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인 열풍을 단순히 투기 광풍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직감한 대중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원화를 들고 있으면 망한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위험한 자산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짐바브웨 국민들이 쓰레기가 된 자국 화폐를 버리고 미국 달러와 금을 찾아 헤맸던 것처럼 한국의 스마트한 투자자들도 이미 원화를 탈출해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고가의 화폐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날수록 그 나라의 경제적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가베의 경제학이 재앙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냉정한 숫자와 공급, 수요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무가베는 국민이 가난하니 돈을 주자, 빚이 많으니 찍어서 갚자는 식의 감성적인 접근으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준칙을 만드는 것조차 거부하며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뿌리는 돈의 청구서는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난한 서민들의 밥상을 덮칠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단순히 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파괴됩니다. 짐바브웨의 경제위기 당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남성 37세, 여성 34세라는 충격적인 30대 중반 수치로 추락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깨끗한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국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던 짐바브웨 교사들은 한 달 월급으로 빵 한 봉지를 사지 못해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 찍어서 빚 갚자는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지옥의 풍경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이런 비극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화폐 가치를 수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의 삶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짐바브웨의 사례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화폐 발행은 재앙입니다. 둘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순간 경제의 심장은 멈춥니다. 셋째, 화폐 가치의 하락은 성실한 근로자의 의욕을 꺾고 사회 전체를 도박판으로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1,700조 원의 국가부채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짐바브웨가 갔던 길을 그대로 밟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국가가 나의 자산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화폐라는 시스템이 정치를 만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짐바브웨가 증명했습니다.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의 비중을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실물 자산과 글로벌 기축통화로의 분산 투자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은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짜 돈은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담보로 찍어낸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지식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 가치와 팩트가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짐바브웨의 비극을 비웃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작동했던 경제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 보십시오. 돈 찍어서 해결하자는 주장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100조 달러 지폐를 떠올려야 합니다. 국가의 공식 폐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화폐의 가치를 갉아먹으며 다가옵니다. 그리고 임계점을 넘는 순간 우리 손에 쥐어진 돈은 한낱 종이 조각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증가율을 조절하고 무분별한 돈풀기를 중단하며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무가베의 망령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정의를 가장한 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29조 원의 월급을 받고도 굶주림에 눈물 흘리는 교사의 모습을 우리 곁에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은 힘이고 경제는 생존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될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화폐라는 허상을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국가의 정책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날카롭게 감시하십시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경제적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장 냉철하고 진실된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비판적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가 짐바브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